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동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현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주제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묵동천 생태정원과 봉화산 옹기테마공원까지 이어지는 가로숲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 장미축제는 30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의리구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기동 일부 구간에서 시작된 장민터널은 5.2km에 걸쳐 면목동까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 장미축제의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로를 경계한 동쪽의 묵일동과 중화동은 장미로부터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미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가슴이 아리도록 바라만 보는 심정도 살펴보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묵일동과 중화동 방향으로 장미꽃 축제의 범위를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장미축제의 메카는 묵동입니다. 그러나 장미축제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은 중랑구민 모두가 하나입니다. 화려하지만 공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제방에 만들어진 장미터널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좀 더 넓게 분산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면과 같이 중랑천과 합류되는 묵동천을 생태정원으로 조성하고 가로숲 벨트로 조성하여 봉화산의 동행길, 봉수대,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지도록 유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축제와 역사 그리고 생태가 함께하는 힐링 중랑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계선 진흥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계선 진흥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진흥인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경계선 진흥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계선 진흥인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에서 14%인 약 728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며 생애 주기별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선 진흥인은 헌법에서 고지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성, 행복 추구권과 인권 보장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경계선 진흥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자립 실현을 위한 중랑구의 지원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호 간의 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부가,
청년교육 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은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고 생애 주기별 지원은 더더욱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 부적응, 자립 실패, 고립 및 은둔, 정신건강 이상, 범죄의 노출 등 측정 불가능한 사회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겠으나 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본원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 23년도에 진행된 서울시 경계성 지능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계선 지능인 지역 네트워크는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계선 지능인 지역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 3당 복지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기관 간 소통은 미약하다고 합니다. 주력이 되는 두 기관은 마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혁신교육지구사업, 구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개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복지센터, 구로여성회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 및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센터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가 이 5개의 기관을 찾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 학습자 부모 모임인 하랑에 연계해서 부모 간 네트워크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청소년 상담센터의 진단사업에 연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구로구를 비교하면 구로구는 다양한 단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어 연령별, 대상별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부모단체와도 연계되어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개별적인 연계를 하고 있으며 주축이 되는 단체 간 연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생애 주기별, 소득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단체들이 연계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양분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화면과 같이 중랑구 경계선 지능인 지역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키움센터와 방정환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폐업 어린이 보육시설을 활용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활력소에서는 중장년 경계선 지능인의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화면과 같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느린학습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성장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습력, 관계성, 자립성, 성가치관, 가족 소통 등으로 학습 및 사회관계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느린학습 청소년의 사회 기능 향상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방과 후 활동인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형 외에도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하는 융합형 치료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중 하나의 모형으로 느린 학습자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면 방과 후 케어와 치료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일부 기간을 느린 학습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서부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회와 평등을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건이 달라서 같이 뛰면 안 되고 거북이가 이겨도 안 되는데 거북이가 이김으로써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어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하냐고 개인을 탓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느린 학습자들에게 그나마 경주할 기회마저 갖춰주지 못하는 것이 자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도 조건의 평등을 실현시켜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경계선 지능인을 시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주 양육자인 어느 어머님의 절규를 전해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랑구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주 양육자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관기관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고민과 어려움을 개인의 몫으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무길동 주민 여러분, 유경기 구청장님이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개헌한 제9대 중랑구의회가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의 정점에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나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과분한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일만 하겠고 다시 한 번 더 일만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 녹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묵1동과 중화동의 장미식재를 확대하고 묵동천에서 신내로 봉화산을 연결하는 가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중랑천과 묵동천은 다양한 장미를 식재해서 매년 장미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동천의 묵1동 방향은 장미 식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약 260m 구간에 장미 아치를 설치하고 장미 약 2,900주를 식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화동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식재 대상지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리 어린이공원과 봉우제 마을마당에 일부 장미식재를 했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화 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기부 체납 예정인 근린공원에 특화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로 띠녹시 구간에도 장미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묵동천과 단절되어 있는 봉화산을 연결하는 가로숲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과 묵동천은 하천 녹지로 되어 있고 묵동천과 봉화산역 구간은 시설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봉화산역에서 신내 공원 구간 보도변에 녹지를 조성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을 묵동천에서 봉화산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봉화산역과 신내 공원을 잇는 구간이 좌우측에 대단지 아파트, 또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또 보행량이 많고 또한 보도 폭이 약 2m로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조성을 위한 유효폭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건축된 신내 5단지하고 6단지 아파트가 지금 조성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 보도 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묵동천에서 봉화산을 잇는 신내로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성 진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계성 진흥인에 대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도 경계성 진흥인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 등 인간으로서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유아, 학생, 성인의 생애 주기별 지원 및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계성 진흥인의 경우 대략 전체 인구의 13%로 추정이 되나 부모들의 검사 기피 등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경계성 진흥인을 위한 정부 사업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 중랑구 경계성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및 민간 상담 복지기관 첫 만남을 통해서 경계성 진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정서 함양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로구 사례처럼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령별, 대상자별, 수요자 맞춤형 지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기관 통합이나 경계성 진흥인 단체 일원화, 관내 학교, 관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경계성 진흥인 진단, 학습,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성 진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랑구 경계성 진흥인의 안정적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래 교육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 조기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에서 경계성 진흥인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목공, 마술, 미술공예 등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경계성 진흥인에 대한 다른 자치구 프로그램을 조사 검토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느린 학습자 아동을 위한 학습 및 사회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경계성 진흥인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올 하반기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경계성 진흥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 교육이나 요리, 동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타인과의 의사소통, 협업 등 사회적 통합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직업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에 따른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운영하는 미래교육지급 및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방정환 교육지원 선타 등의 경계성 지능인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성 지능을 위한 교사 및 전문가 양성, 경계성 지능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과 후 케어와 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동진학교가 건립이 되면 경계성 지능인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경계성 지능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방과 후 케어와 전문 심리치료 및 상담은 물론 단체,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9차원의 경계성 지능인 종합 지원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계성 지능인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경계성 지능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